그래서 실제 기업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뭐 네. 출판사를 하나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네. 출판사에도 기획팀이 있고 네. 뭐 편집팀이 있고 네. 마케팅 팀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나누지도 않아요. 아 진짜요? 기획, 편집, 마케팅 이렇게 이렇게 안 나눠요 이제. 그러면요? 이제는 실용팀, 아이디, 어린이 팀 이렇게 나눠요. 아 그게 다 있고. 그렇죠. 그 안에 마케터이면서 기획자이면서 편집까지 해야 돼 자기가. 하나를 맡으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나눴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방식들을 애자일 방식이라고 해요. 네네네. 긴밀하게 움직이려면 네. A서부터 끝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다 쪼개놨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나는 기획만 하면 기획만 안다고 생각하면 됐죠. 분업이 중요하죠. 지금 네. 분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합이 돼서 전체서부터 전체까지 경험을 했느냐. 그래서 준비를 지금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 채용 트렌드를 네. 정확하게 모르면 네. 엉터리로 지금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서는 그걸 다 아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당연히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사이클이 돌아야 되니까. 네네네네네. 이 돌아가는 이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의 전문가라다 스페셜리스트다. 네. 사실 스페셜리스트에 대한 부분도 네. 그건 피터 드로크라는 경영학자가 네. 50년 전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5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사실은 스페셜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은 제너럴리스트를 넘어서 예. 정말 지금은 통합의 시대. 링커가 중요한 거지, 링커. 링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네. 오히려 멀티플레이어라고 해서 네, 네. 엔잡러가 중요한 거예요. 엔잡러. 엔잡러가 뭐냐면 내가 이것도 조금 저것도 해보지만 통합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네, 네, 네. 기획일도 해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편집일도 해봤어야 되고 네, 네. 마케팅도 해봤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기획일만 해봤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획일만 했던 사람은 난 기획자니까 그냥 빠져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케팅을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하고 기획을 하니까 안 하죠. 저 뭔지 알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책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다른 팀을 고려를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서로 그거를 우리가 사일로 현상이라고 해서 네. 이 조직의 이기주의들이 많아요. 맞아요. 기획팀이 네. 이기주의, 편집팀은 제 기획도 못하면서 기획팀이야 막 이러면서 서로 이기주의들이 많아요. 그 팀마다 KPI가 설정이 되는데 그렇죠.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지금은 안 그렇구나. 지금은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하면 프로젝트에 같이 모여서 네.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같이. 그 역할을 분장을 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팀 베이스가 아니라 네. 각자 그냥 팀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완전히. 예. 기능별로 나눠졌죠. 그러면 지금은 기능별로 안 나눠진다니까요. 저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회사 그만둔 지 제가 한 5, 6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네. 저 다닐 때만 해도 분업이었죠, 분업.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팀 안에 마케터도 있고 기획자도 예. 있고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팀만 떼어서 회사 돌려도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분사를 많이 시켜요, 요즘은. 진짜요? 네. 옛날에는 머리에 똑똑한, 네. 어떻게 보면 머리에 똑똑한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 네. 근데 사실은 요즘 웬만한 검색을 하면 해외 자료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똑똑한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닌데도 내가 많이 외우고 있는 게 별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 시대예요, 지금은. 내가 얼마큼 경험을 했고 네. 그것을 내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자체가 중요한데도 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정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는 거죠. 취업을 우리가 시킬 때도 면접을 볼 때도 옛날에는 우리가 면접도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비구조화적인 면접을 봤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비구조화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경험치로 면접을 봤어요. 면접관의 경험치로.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그렇게 보게 되면 역량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네. 사람 역량을 보려면 구조화된 면접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구조화된 면접.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비구조자 면접으로 본다면 면접관 자체가 질문할 때도 엉터리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놔두다 보면 나중에 뭐 문제가 되냐면 면접관들도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질문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막 질문하다든지
그리고 압박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도 압박을 한다든지 네.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좀 더 긴장이 풀려져야지 우리가 좋은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지 않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면접관 기분 따라서. 기분 따라서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비구조화적인 면접이라고 하고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거였죠. 그런 거였어. 네.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구조화 면접이라는 것은 스타 기법이라는 걸 많이 써요. 스타? 스타. 뭐예요? 스타가 S가 시츄에이션이라고 해서 네. 상황적인 걸 물어봐요. 상황.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경험을 했냐. 네.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PD 역할을 했다. 네.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 얼마큼 했느냐. 꼭 물어봐요. 상황을.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찍어봤던 영상을 하고 어디서 이제 공부하셨던 적이 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언제 이렇게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저 학교 다닐 때, 회사 다닐 때 그렇죠. 쭉 해봤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리고 왜 내가 영상을 했느냐, 그거를 우리가 T라고 해요. T가 뭐냐면 타겟. 타겟. 타겟을 뭐로 했느냐, 또 다른 말로는 태스크라고 해서 내가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과제를 맡았느냐. 근데 제가 중간에 지금 스타인데 AR이 남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중간에 제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예. AR 하기 전에. 예. 우리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회사에 대해서 로열티를 만들려면 네네네. 분업화해서 얘가 전체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나가서 차릴 수 있으니까. 네네네. 약간 그런 네네네. 그런 거였죠. 네네네.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내가 전체 프로세스를 다 알아. 네네네. 그럼 얘네가 나가서 또 차리지 않을까요? 작당모의 하면 나가서 경쟁업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네. 퇴사하는 사람들은 퇴사를 해요. 나갈 사람 나간다. 그렇죠. 네네.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도 어떻게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 그렇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실제 분사를 시켜줘요. 일부러.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실력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머니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돈을 대주고 실제 키워줘요. 지분 나눠서. 그렇죠. 재무적 파트너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출판사도 그래요. 우리나라 출판사도 지금 네. 큰 출판사가 있으면 스몰 브랜드를 만들어서 네. 분사해서 분사 사장을 만들어줘요. 편집장이든 마케팅. 그게 거기서만 그렇게 출판사만 그런 게 아니고 네네네.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이제 회사가 커지면 분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야지 훨씬 더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근데 네. 큰 회사에 있다고 생각하면 네. 결국에 그 안에서 자기는 일부분만 하면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패시브하게 일을 하게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분산됐을 때는 자기가 지분이고 자기가 이거 잘 되면 훨씬 더 베네핏이 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일하죠. 완전 구조가 바뀌었구나. 너 잘해? 그럼 너 사장 시켜줄게. 나가서 해. 이렇게. 그렇죠. 예. 실제 뭐 삼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사되는 회사들이 꽤 많고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회사가 바뀌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분골쇄신. 예. 견마지로.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건 옛날 얘기잖아, 지금. 지금은 네. 최대한 자기가 경험치를 올려서 역량을 쌓는 게 중요해요. 역량이요. 혼자서 할 만한 애가 회사가 나의 파트너로서 그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예, 맞아요. 너 혼자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랑 같이 하면 더 빨리 할 걸? 그렇죠. 세 가지가 중요해요. 핵심으로 네네. 면접 준비를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거 보시는 분들 지금 이거 세 가지. 아까 그다음에 이거 세 가지 한 다음에 AR도 해드릴 거예요. 네네. 이거 세 가지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역량이 뭐냐, 내가. 네. 핵심 역량. 두 번째 말씀드렸던 가치인데 핵심 가치. 핵심 가치. 모든 회사들도 핵심 가치가 반드시 정하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네. 그게 핵심 가치잖아요. 네. 그냥 단지 돈만 버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돈을 넘어서 네. 내가 이 사회의 어떤 부분을 한다든지 뭐가 내가 I 플레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you 플레이 상대를 위한 플레이뿐만이 아닌 we 플레이. 사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거냐라는 질문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거 없죠. 저도 지금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런 질문이 있어야지 사실은 더 큰 생각을 해요.
그걸 우리가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세상에. 거기까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취업하려면.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네. 자기가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 그걸 준비했으면 진짜 어려워요 요즘에. 그럴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해요. 핵심 동기. 동기. 내 마음이 언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 못나면 맨날 어떻게 보면 그냥 카톡이나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대면으로 만나서 이렇게 깊은 얘기를 안 해요 잘. 그런 기회가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몰라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 그래서 핵심 동기, 아까 얘기했지만 핵심 역량, 핵심 가치, 핵심 동기를 가지면 동기. 그러면 채용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된다. 나의 핵심 가치. 네. 나의 핵심 역량. 예. 나의 핵심 동기. 예. 그걸 알면. 그러면 훨씬 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네. 캐릭터가 분명해져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을 때도 네. 캐릭터가 분명할 때 잘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을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어렵죠. 그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그 팀 안에 있는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한 팀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벽돌공만 있어. 네. 그럼 벽돌공이 이 팀에 너무 많으니까 네네네. 내가 좀 못해도 어차피 벽돌공 팀인데 그런 거였는데 네. 지금은 내가 못하는 게 티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성과가 나오죠, 금방. 벽돌공은 우리 팀에 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팀이 예. 다 하는 거니까. 네네, 맞아요. 그리고 또 시대가 빡세졌네요. 그러요. 내 경쟁 상대가 우리 팀원이 아니고 다른 팀의 벽돌공인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대신에 좋은 점은 뭐냐면 네. 자기가 옛날에는 묻혀서 있던 사람이나 그렇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네. 큰 차이가 안 났어요. 네. 근데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성과급으로 자꾸 바뀌니까 훨씬 더 연봉도 세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다른 회사에 갔을 때 어떻게 오퍼가 많이 오죠. 그러니까 쉽게 회사를 또 옮길 수도 있고. 이거 누가 했는지 바로 딱 아니까. 그렇죠. 못한 것도 티나고. 그렇죠. 잘한 것도 티나고. 그 업계에서도 다 알아요. 누가 제일 잘하는지. 그렇겠네. 그 회사에서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 팀은 맨날 성과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네. 뭐 몇 가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회사 이름 같은 경우는 그 해외 여행까지 같이 가요. 그 팀 성과가 좋으면. 그 팀을 그냥 보내줘 버려 그냥. 팀에다 보상을 해줘 버려 그냥.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도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럼 약간 뭐 그런 건 순환보직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그렇죠. 요즘은 그거는 이제 또 공사나 뭐 네. 공무원이나 이런 데 수납보직 많이 해요. 네. 대기업 같은 경우도 네. 아직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네. 이제 좀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거는 지금 변화하는 그런 과정들이니까. 근데 이쪽 그냥 내가 어떤 전문화 네. 영역에서 약간 네. 제너럴한 영역으로 자꾸 그러니까 변화하는 건 맞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왕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왕에서 요리사를 했다. 네. 왕에서 요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반 돈 주고 산 양반이 한번 그 요리사를 불렀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양반을 내가 돈 주고 산 사람이니까 친구들 다 불러다가 네. 어떻게 보면 이 요리사에게 이제 음식을 해봐라. 그런데 이 사람이 옛날에 파만 쓸었다는 거야. 궁에 있을 때 파만 쓸었기 때문에 할 줄 아는 요리가 없어. 돈 주고 궁에서 한 명 데려왔는데 예. 파만 썰었더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대기업에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현역될 필요가 없어요. 대기업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나왔는데 파만 썰었어.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A서부터 Z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네. 나머지 AR 얘기도 해주시죠. 그러니까 A는 바로 네. 액션이라고 해서 액션. 어떤 액션을 내가 해왔는가. 네. 그래서 내가 뭐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봤다든지 네.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내가 뭔가 이런 거 뭘 해봤다든지 그런 행위 있잖아요. 행위. 네. 그런 행위들을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했는가가 이제 액션이고 네. 이 R이라는 것은 리절트라고 해서 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수치화해야 돼요. 이럴 때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결과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뭐 20개 정도로 만들어 봤다. 네. 그리고 조회수가 어느 정도다. 네. 이렇게 수치화를 했을 경우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수치화가 없는 자소서나 네. 이런 것들은 결국에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브로드하니까 네. 좀 더 스페셜하게 네. 어떻게 보면 숫자나 네. 그리고 명사도 고유 명사를 좀 써주는 게 좋아요. 고유 명사. 내가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면 K사다 그러면 K사라고 적어주는 게 좋죠. 예를 들어 저는 뭐 아르바이트를 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했습니다가 아니라 베스킨라빈스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얼마 정도 했느냐. 네. 얼마 정도 했느냐가 중요하죠 또.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볼 때 훨씬 더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어떤 업무를 했고 네.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배웠는지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했다만 하니까 네.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서 담당자 입장에. 배운 것도 사실 어거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성실성을 배웠습니다. 뭐 이런. 근데 사실은 그게 제일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정 쓸 거 없으면 자소서에다 그거 많이 쓰잖아요. 뭐냐면 나는 그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떻게 보면 학교 다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론 그것도 이제 성실성의 이제 하나의 그 지표였지만 지금은 그런 걸 많이 안 본다는 거죠. 지금은 사실 중요한 게 자기가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성과를 실제 경험을 해봤던 그러니까 요즘에 신입사원들 뽑아서 저도 강의 신입사원 교육도 가보는데 신입사원들이 거의 만나서 얘기해보면 진짜 어느 정도 경력직 같은 느낌이에요. 신입사원인데? 예. 왜 그런가 하면 사전에 우리가 MBA 같은 경우도 프리 MBA가 있어요. 뭐냐면 한번 MBA를 위해서 먼저 준비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벌써 어떻게 보면 일을 하기 전에 벌써 다 준비를 해서 경험을 쌓아왔어. 그냥 일을 시켜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해봤는지. 딱 들어왔는데 얘는 바로 이제 성과를 내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렇잖아요. 아파트 가보면 제품들이 빌드인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요즘에 뽑을 때 빌드인된 인재를 많이 뽑는 것 같아요. 회사랑 딱 핏이 딱 맞는. 예. 근데 안 맞으면 사실은 맞추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무적합도라고 해요. 직무적합도. 직무와 이 친구가 맞느냐. 직무적합도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조직적합도. 근데 친구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직무적합도는 어차피 자기가 전공도 있으니까 직무를 잘 맞춰요. 근데 조직적합도를 잘 못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요즘 진짜 취준생들 보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건 저는 사실 회사 안 다니니까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구나. 우리도 그렇게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도 딱 하고요. 네네네. 난 분사에 대해서도 분사해야겠다. 분사가 아니라 같이 뭐 법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너 이거 너무 잘하니까 너 직원 뽑아서 너 따로 해라. 너 정도 일은 지금 뽑아가지고 다른 애 시켜도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너 그렇죠. 자영업하지만 저는. 네네네. 그게 또 스스로도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 네네네. 뭔 말인지 진짜 알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렇죠. 저는 사실 회사가 만약에 그랬으면 더 다닐만 했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A팀에서 아까 뭐 자꾸 벽돌공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내가 A팀 벽돌공인 때 못했지만 B팀 가서 벽돌공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회사 안에도 여러 번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전에는 벽돌공의 이 서열 문화 안에서 내가 적응을 못하면 갈 곳이 없어요. 난 벽돌공 팀인데 네네네. 어디 팀을 갈 거야? 사내에서. 네네네. 근데 지금 사내에서도 여러 번 기회를 또 반대로 말하면 네네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2020년에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라벨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워라벨. 그렇죠. 워라벨에서 워라하로 넘어갑니다. 뭐 어떤가요? 워라하. 워라하? 예. 그게 뭔가요? 워라벨이라는 것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잖아요. 밸런스. 밸런스는 시소와 같은 거예요. 시소. 내가 일을 선택하든지 라이프를 선택하든지.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고 워라하의 시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워라하는 뭐냐면 하모니예요. 하모니. 적어도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이프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삶 속에서 내가 행복함도 얻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라이프는 보지 않고 일만 중독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일본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황혼이혼이에요. 저희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라이프는 신경 쓰지 않고 네. 계속 일만 했던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나중에 참고 하다가 그냥 일해서 이제 돈 못 벌어오면 네. 그냥 이혼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남자들을 진짜 각성해야 할 부분이 예전에는 가정에서도 분업이 돼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안 돼. 네, 한 팀이야. 저도 설거지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완전 같이 가야 돼 이제는. 회사건 집이건 뭐건 다 이제 그거네요. 그렇죠. 분업의 시대가 아니라 그럼요. 통합의 시대. 통합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 통합의 시대를 월화인이라는 말로도 써요. 월화인. 예, 통합이라는 의미로 해서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네. 그 실패가 바로 자산이다. 그래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결국에 취업에도 성공하고 네. 결국에 자기가 어떤 창업을 하더라도 성공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패를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액션을 하기 전에 두 하는 거잖아요. 시도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내가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성장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